야당에서 이번 회동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지난 취임 선서 당일에 비빔밥 오찬 장면도 비슷했었죠. 당시 모습을 잠시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 현안부터 시작해서 외교 안보 분야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지명자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가능할 텐데 대통령께서 이제 용산에 계시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오찬에서도 마냥 화기애애한 자리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고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우려의 시선들 허심탄회하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 당시에 김 비대위원장 이야기할 때는 조금 대통령의 표정이 굳은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 듣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또 관심사예요.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이제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야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서 싸우더라도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저 자리에서 이제 야당의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 우려를 대통령께서 전달받고 지명 철회를 하신다면 아마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 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고요. 예. 과연 이런 수준의 준법의식 또 도덕성을 가지고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들에게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돈이나 수입 이런 것들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총리께서.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이 사회적인 손실이 있지만은 지금 이런 수준의 그 인사가 총리를 한다는 것의 사회적인 손실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명 철회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번 회동에 좀 의미 있는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야가 협치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인사청문회도 안 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정치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자꾸 엄청난 부정축제를 한 사람 같은데 재산 2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규모를 봐도 부정축제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너무 의혹을 진실한 것이냐 의혹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요. 24일, 25일 이틀간 국민의힘이 실력을 보여주려면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게 능력이 있는가 국무총리로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라든가 실력, 정책 이런 것들은 검증하지 않고 오직 그냥 부의금을 얼마 받았냐, 석사학위 딴 게 맞냐, 비행기는 7시에 타냐, 9시에 타냐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이 좀 있는 것 같다? 있나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실체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이 냉정함을 찾고 일단 첫 번째 인사청문회의 기준은 실력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 후보자를 인정할 만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도덕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은 빼고 2번만 가지고 너무 줄기차게 늘어지는 것들은 결국 이 인사청문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지금 의견 차이가 정치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정면 돌파식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현장 광폭 행보에 이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SNS, 유튜브,
TV, 라디오까지 출연하면서 적극 해명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에 출연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다 이제 맞습니다. 증가하거나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네. 해명이 가능하다. 그런 죄송하지만 제 재산은 증가한 건 없고요. 아니, 제가 재산 이번에 너무 등록한 것이- 민망한 게 어째 그렇게 없냐고 그러는데 예. 이게 사실 저희 어머니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뭐 2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 예. 그 사이에 저는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자금법 사건에 의한 추징금 이런 것들을 다 갚아서 예, 예. 거의 10억 이상을 다 감당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예. 숫자의 변동은 사실은 빚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빚의 감소기는 한데 그 그것이 자산의 이제- 증가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게 예. 계산기 이렇게 하다가 1만 틀려도 막 왜 틀려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맞춰서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법적 시한을 늦지 않게 저희가 다 제출한다. 예. 재산은 증가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빚이 줄어든 걸 갖다가 마치 뭐 8억 벌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도대체 8억이 어떻게 나왔지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추징금이라든가 벌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갚았어요. 솔직히 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기도 해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끝까지 어떤 어려웠던 삶을 이겨내려고 좀 극복했던 것 같고요. 어머니 재산까지 합쳐서 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이라고 하는 전 재산 지금 한 60에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억이라는 전 재산이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난할 만한 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할 만하다고 볼 만큼의 검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재산, 그 부부가 다 같이 예금 재산만 6억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도 20세 정도인데 한 6, 7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해명이 될까요? 오히려 검증하는 사람이 더 깨끗해서 검증당할 사람을 강하게 내쳐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상대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좀 검증의 칼날이 국민의힘이 좀 방향성을 잃고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김민석 후보는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기록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중국을 오가면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어제 오후에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97건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답이 7건 왔어요. 그런데 그 7건 중에 5건은 해당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답이 왔어요. 2건이 온 거는 한걸문하고 사건 번호 이렇게 2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식적으로 기록된 확실하게 한국에 있었던 날짜만 뽑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민석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로 예비 후보로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꼬박꼬박 참여를 했고 언론기관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국내 행적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정성스럽게 증거 자료로 우리들에게 제출하진 않고 다른 언론에 나가서 계속 자기네 주장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변인님, 네. 이 법무부 출입국 원자료를 지금 제출하라는 그건가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한테는 그래도 제일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자신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공 자료를 이제 제출한 건데 네. 문제의 본질은 법을 정말 지켰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투명하게 정치 활동을 해왔느냐 그 부분이에요. 재산이 2억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공직자였던 지난 5년 동안에만 얼추 계산을 해봐도 1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는 10억 원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이 뭐 10몇 년 동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공직자 아니었던 10년 넘는 동안에 이분은 미국 가서 석사도 하셨고 박사도 하셨고 미국 변호사도 따셨어요. 부인은 2023년에는 베이커리 카페도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신고한 재산 그 소득은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돈도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너그러운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통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첫 총리 그 청문회 때 1000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심지어는 별세한 지 수십 년 된 그 부모님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청문회 보이콧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90여 건 요구했는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 해명할 수 있는 자료 내라고 하는데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딱 2건 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때 하겠다는데 그때까지 그냥 미루다가 청문회 이틀 이렇게 통과하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공직 후보자가 6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큰 그 많은 사유가 아파 찬스였어요. 아파 찬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청문회법까지 고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뭐 청문회법을 고치긴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실력 검증을 하고 나서 도덕성 검증해야 되는데 실력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도덕성만 검증하는 것인데 그것도 너무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는 하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는 끝내고 나서 좀 여야가 협의로 청문회법도 개정하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칭화대 중국 석사학위를 딴 건데요. 아니 수업을 안 듣고 석사학위를 딸 수 있나요? 출석을 안 해도 딸 수 있나요? 뭐 이게 뭐 석사학위 자격증이 위조됐다라고 하면 모를까?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도 듣고 출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에서 정치활동도 하면서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땄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경야독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힘들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녁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너 실력 없지라고 계속해서 폄하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이제 부의금을 받는다던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신고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도 부의금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성실하게 저는 답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청문회법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당, 야당 목소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다시 꺼내 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 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계속되니까 형사소송법을 바꾸겠다고 하더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지니까 이제는 청문회법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검증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대로 해왔던 일입니다.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은 지금 긴급 의총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을 했네요. 저는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김민석 후보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바꿔버리거나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지금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은 이제 막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여야가 그래도 균형과 서로 견제를 하니까 그런 시도들이 좀 저지되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은 아예 의미조차가 없어요,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폭주해버리니까요. 거부권도 없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고 필요한 법 다 만들고 없애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진선준 의장 말씀하신 것 중에는 투서 20년 전 투서 문제는요. 그건 야당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그거 무슨 유튜브 저질 유튜버하고 뭐 찌라시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김민석 후보자가 얘기한 걸 들어보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그때 그 당시의 기사를 찾아봐서 이제 사실관계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전부인 문제는요. 이게 바로 그 아들의 유학 비용 얘기 아닙니까? 근데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전부인께서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증빙 자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그러면 불러서라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논의가 나온 것이죠. 이 자료 냈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층이나 또 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또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 대응이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뭐 정치라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국민들이 보기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리고 파면 그러고 나서 지금 집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또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해서 김민석 후보를 임명했는데 저는 뭐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가 너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차분하게 또 일일이 SNS에다 답변할 게 아니라 여야 공방이 있으면은 청문회에서 해명할 것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무난히 인준될 거고 총리 취임해서 잘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는 기자 보고 또 어디 채널이냐고 그러고 그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자기가 자신 있으면 좀 공손하게 진솔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그런 게 제 눈엔 조금 거슬리대요.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하는데 꼭 뭐 나 좀 빗기라고 나 좀 저쪽 좀 쳐다보게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빠져주세요. 네,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약간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랑 오버랩이 살짝 되는 느낌으로 말을 지적을 했네요. 일단 원로들께서 좀 차분하게 대처하라 이런 말씀들은 또 원로들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김민석 후보자가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기에 있어서 어떤 빚이라든가 또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왔었는데 이건 이제 허위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또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원로들 말씀대로 조금 더 여유 있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판 출석 당시에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던 순간과도 비견이 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청문회를 닷새 남기고 당내에서도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